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당대표실 부실장 이경호 씨가 지난 3일 밤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대납받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시 성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죽기 전날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때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로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씨의 죽음을 두고 여권은 검찰이 이 씨가 전남 지역 업체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급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별건 수사한 것이 아니냐고 트집 잡아 공격했는데요. 하여튼 이 사건은 안 그래도 흉흉하던 민심에 기름을 부으며 파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검찰청에 중요 사건은 대검찰청에 사전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수사를 착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날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의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 주체, 증거 관계,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며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의 사전보고에 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또 윤 총장은 지난 4일에는 주상용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진상보고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총장이 갑작스럽게 당연해 보이는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에는 윤 총장이 이 씨의 사망 소식을 언론 보고를 보고 알게 된 것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저녁 이 씨가 실종되자 다음날 3일 아침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실종 사실을 보고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이 씨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게다가 이 씨의 사망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앞서 정해드린 대로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이 씨의 사망을 두고 별건 수사 및 강압 수사 논란을 제기하며 검찰을 압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윤 총장이 승부수로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배적인데요. 여하튼 윤 총장은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 녹화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하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 그래도 여권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려 하는 공수처 설치까지 강행하며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 인사들은 앵무새 마냥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 노래를 불러대며 자신들의 포갑적인 행태를 개혁이라는 한마디로 모조리 포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나마 명목상으로 넣어놨던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개혁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민주당 저 인간들은 지독하게 세뇌된 대깨문들만 바라보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정치라는 역겨운 집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끝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우려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됐는데요. 이때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하며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라며 토론을 종결한 후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기립해달라며 기립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 전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기립해 찬성표 의사를 표시하자 윤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하기로 하는 등 아주 그냥 막 나간 상황입니다. 이같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법사위원회의장에 들어와 도둑질에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 이렇게 날치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공수처법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회의장에서 모두 자리를 떠났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국회 표결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176석을 가진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면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를 저렇게까지 강행 설치하려는 게 결국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어버리는 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야말로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수처를 강행 처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한 돌아선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후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즉 지지율은 전주보다 6.4%나 하락한 17.4%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2%가 오른 57.4%로 나타나 다른 조사들처럼 문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지난주 같은 YTN 의뢰 조사를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도는 4.4%가 떨어진 29.7%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4%가 오른 31.3%로 집계돼 비록 오차범위한 격차라고는 해도 확실히 두 당을 향한 민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나타난 지표 중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낙폭인 6.4%는 그야말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 정권을 향한 민심은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민심 이탈을 공수처법 강행 처리 같은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지금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화도한 사람들이 백개문들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백개문들 같은 강성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돌아선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정치로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이젠 저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